계속 이렇게 밖으로 완전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생활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돌출된 부위가 속옷이랑 계속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헐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양말이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재발률을 이제 낮춰야겠죠, 최대한. 원장님, 오늘은 어떤 수술하고 오신 걸까요? 이분이 7년 전 그때쯤에 서울의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 자궁탈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다시 다 2달 만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수술해도 이제 실패하니까 포기하고 불편하더라도 꼭 찾고 이제 사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알게 돼가지고 내원해서 상담 받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태대의사 원영서입니다. 자, 오늘은 자궁탈 수술을 이제 2분 하셨는데, 2분 다 좀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정보도 줄 겸 자궁탈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수술하신 분은 이분이 큰 대학병원에서 7년 전에 자궁탈 교정 수술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나이가 많으니까 자궁이 이제 위축이 오잖아요. 작아지니까 얼마 안 무거우니까 자궁을 이제 거기서도 적출하지 않고 복강경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자궁 몸통하고 골반의 뒤쪽에 있는 청골 있죠. 청골에다가 메쉬로 연결한 거죠. 자궁이 내려오지 못하게 고정해주는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 문제가 2달 후에 다시 다 내려왔어요. 다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달도 못 견딘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우선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로봇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송골에다가 자궁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법들이 문제가 우선은 이제 자궁이 안 무거워도요. 그리고 자궁을 일부 적출하고 청골에 연결하되면 뱃속에 이제 메쉬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장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 메쉬 사이로 움직이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유착이 생겼어요. 장 유착이 생겨가지고 변을 제대로 못 보셔서 한동안 엄청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또 2번째 문제는 이 장이 무게가 있잖아요. 장 안에 이제 변이 차고 무거워지면서 골반저 근육이 결국은 약해져서 이제 장기들이 내려오는 걸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장 유착만 생긴 게 아니라 자궁 고정했지만 골반장기 주변에 있는 장들이 무거워지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골반저 근육 그걸 지탱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끊어진 거예요. 그 지탱해준 메쉬가 그걸 못 견디고 이렇게 툭 끊어진 거예요. 메쉬 자체는 되게 질기기 때문에 끊어지진 않지만 메쉬와 연결되었던 뼈 그리고 자궁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끊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큰 대학병원에서 이걸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또 로봇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정교해 보이고 하니까 이제 수술을 받으신 건데 허무하게 2달 만에 재발하고 또 유착도 생기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청골에다가 메쉬를 연결하는 수술법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착도 생길 수 있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7년 전이니까 제가 유튜브 촬영하기 이전이라서 아마 영상을 못 보시고 대부분의 이제 보호자분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이니까 믿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수술을 한 건데 막상 이렇게 재발하고 나니까 이제 황당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서워지신 거예요. 재발하면. 대부분의 저희 병원에 이제 재발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번 재발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 이제 재발 상담하더라도 재발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트라우마가 온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아진 거고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진 거야.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2가지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과연 이렇게 큰 병원에서도 이걸 못해가지고 재발했는데 우리가 드림코어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하고 질문을 하셔서 더 심한 경우도 우리가 수술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밖으로 완전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생활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돌출된 부위가 속옷이랑 계속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헐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빈뇨가 나타나잖아요.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다 튀어나오니까 이게 요도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소변을 못 보는 그런 그 배뇨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상황에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 병원을 또 한번 찾아가자니 못 믿겠고 그렇다고 다른 병원들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결심을 하고 오셔가지고 수술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잘 올라갔고 근데 사실 이제 재발된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려요.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처음에 수술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트라우마만 생기고 병원을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질벽이 너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 플러스 좀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벽들을 좀 많이 좀 잘라내서 교정을 했죠.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한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드림코어도 이제 많이 좁혔죠. 안쪽으로 잘 집어넣어서 좁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궁탈이 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서 지내다 보니까 직장류도 심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 오시면 직장류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장류가 엄청 심한 데다가 지립구가 다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직장류 교정하면서 지립구를 축소하는 부분이 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수술 중에서 오늘 자궁을 적출하신 분 수술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두 번째 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 이제 자궁탈이 있어서 자궁을 적출한 건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근종이 있어가지고 생리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양이 많게 되면 빈혈이 오겠죠. 그리고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적출을 한 케이스인데,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 나이가 거의 50세가 돼서 적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생리양을 줄여주는 그런 루프를 삽입한다든지 호르몬제를 좀 이용을 해서 자궁 내막 두께를 얇게 해줘가지고 생리양을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적출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적출을 하게 된 건데, 오늘 수술하실 때 다시 한번 이제 동의서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적출한 걸 일단 후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너무 힘들고 아직 생리 기간이 많이 남았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근종이 너무 크거나 생리양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사실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50세면은 이제 곧 폐경이 되거든요. 또 폐경이라는 거는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분이 자궁이 없는 상태에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노화가 더 빨리 와요. 자궁을 드러내면 폐경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화로 인해 가지고 골반저 근육이 더 약해진 거죠. 그러면서 원래 출산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었는데 이제 노화로 더 약해지니까 자궁이 없는 대신 그 빈 공간을 차지한 장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장이 내려온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자궁을 적출할 때 질의 길이가 좀 짧아지거든요. 적출하면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할 때 애로사항은 장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것과 질의 길이가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던 게 문제인데, 다 이거를 저희가 또 극복을 하고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대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술이 있는데 드림코어만 삽입을 한 게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장이 내려오면서 이제 동그랗게 이제 그 공처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뱃속으로 들어갈 그런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궁을 적출하면 남은 이제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를 찾아 가지고 질벽과 이제 봉합을 하는 수술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드림코어만으로는 그 자궁 적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류를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아요. 질의 길이가. 잘못하면은 이게 양말이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재발률을 이제 낮춰야겠죠, 최대한. 그래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하려고 질벽인대 교차수를 시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해요. 보통 일반적인 자궁탈 수술 환자들보다는 시간이 한 2배 정도 걸렸죠. 그래도 잘 무사히 마치고 환자분도 편해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병원은 배를 건드리고 수술하니까 병원에 좀 며칠 입원해야 되고, 또 태어나고 나서도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배를 전혀 건드리지 않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뱃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인대를 찾아서 연결했지만, 그거는 이제 배를 통해서 아니라 질부를 통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거든요. 결국은 질강은 통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수술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날 퇴원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재발이 된 것도 재발이 된 거지만 장기들이 여러 개 내려오는데 그걸 다 동시에 올려주는데 뭐 하나만 올린 거죠. 근데 하나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장기들이 내려오면서 재발되고, 그러면서 증상은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편해요가 아니라 수술을 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면 재발을 꼭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삶의 과정이라는 게, 삶의 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뭐 먹고 자고 그런 게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도 다니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아니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만이라도 그냥 하고 싶다. 자궁탈 있는 분들은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믿지 않겠다, 수술 싫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